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 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5호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제출일자는 2023년 8월 23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울주도서관 보존서고 설치를 위한 본관동 정축과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에 따른 취득 공유재산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 여부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공유재산 2건으로 약 766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재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주도서관 보존서고 설치를 위한 본관동 정축건입니다. 울주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비하여 자료실이 협소하여 부족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노후화된 기존 어린이 도서 보존서고의 환경 개선을 위해 본관동을 정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연면적 900제곱미터이며 기준가격은 건물 약 2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 건입니다. 특수학교의 지역배치 불균형에 따른 원거리 통학 불평과 기존 공립특수학교의 과대학급 해소를 위해 남구지역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당초 토지면적 11,520제곱미터에서 1495제곱미터가 증가한 22,015제곱미터이며 건물 면적은 당초 13,460제곱미터에서 1,620제곱미터가 증가한 15,080제곱미터입니다. 기준 가격은 토지 약 79억에서 약 30억 감소한 약 49억이며 건물은 약 304억 원에서 약 384억 증가한 약 688억 원입니다. 설립 변경 사유는 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중에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토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2월 말까지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한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규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근본 2024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울주도서관 본관동 정축 등 총 2건 766억 원의 취득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 여부를 울산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울주도서관 본관동 정축은 어린이 도서 6만 권, 일반 도서 9만 권 등 총 15만 권의 도서를 보존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되는 도서로 인하여 부족한 보존 서고 공간을 확보하고자 기존의 노후화된 경량 철골조의 어린이 도서 보존 서고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본관동과 연결하는 3층 건물의 보존서고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별관동 지하에 위치하는 일반 도서 보존서고도 증축 건물로 이전 병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존서고는 샌드위치 판넬 건물과 지하에 위치하여 하재와 누수에 취약하고 온습도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자료 소장 건수를 초과한 상황이므로 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수평 정축으로 인한 주차 공간 축소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증축되는 건물의 공용 공간을 제외하면 50% 남짓의 공간만 서고로 활용되어 향후 도서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설계 시에 보다 많은 서고 공간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권은 기존 설립 부지에 제기된 토지 소유자 반대 소송, 지자체 진입로 개설 및 우수시설 설치 협의 지연, 초연약 지반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우려 등의 여러 문제에 따라 사업 부지를 남구 옥동 산 39-24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본 변경안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부지 면적 및 사업비가 2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부지의 경우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되어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비 증가는 2024년도 예산 편성 지침의 건축 단가 반영과 경사가 심한 지형으로 인한 토목비 증가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비 증액 등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의 지역 안배, 학생 분산 배치 및 통학거리 단축,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과 쾌적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변경 위치는 적절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판단되며 학부모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인 것에는 이견이 없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설립 예정지 인근의 개발 사업 및 난개발 방지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본 변경안을 세밀하게 추진하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또는 개교 시기가 지연되거나 계획이 과도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명희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3특수학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로 했던 거 양동 부지 관련해서는 모든 게 정리가 다 됐습니까? 네, 교육여건 개선과장 최영건입니다. 아직 그정 저희들이 당초 부지에 대해서 이제 부지 매입을 한 40% 정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부지 환매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 변경된 예정지에 대한 이제 학교 부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부지 환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예,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변경된 위치에다가 이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은 시 관계자부터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양운동 부지에도 지금 40% 땅 매입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또 제반 들어가는 설계 비용부터 해서 제반 비용도 좀 많이 들은 상황이고 실패 아닌 실패가 된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 옥동 요 산에 이 부분이 이제 변경이 확실히 잘 되어서 마무리되면 환매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이 환매 절차도 우리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환매를 한다고 해도
뭐 기존의 지주가 뭐 다시 안 사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 절차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진행 사항은 좀 지금부터 신중하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옥동의 부지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은 뭐 탁감으로 뺀 금액입니까? 일단 정확한 금액은 이제 설계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일단 초정치로 저희들이 이제 시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제 토목공사비, 이제 설계비, 그다음에 감리비, 그다음에 건축공사비를 토탈한 금액입니다. 그 부지를 이렇게 전 예안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진 이유는 자연 녹지라는 그 용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자연 녹지 부분도 있고 이제 이 부분이 경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개지가 좀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4천 제곱미터 정도의 그 부분 옹백 부분을 제외하고 이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지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부지를 좀 많이 살려고 합니다. 금폐율 용적률이 차이 나서 아마 많이 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건물은 보니까 많이 차이가 없는데 예. 차이가 안 나는 반면에 지금 아마 토목 때문에 그런지 금액은 뭐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네, 그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안반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이 안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다 보니까 한 예. 30 그 금액이 380억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3 특수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737억 정도 들여서 이걸 만들어서 그 우리의 특수 학생들의 그 이용 대비 활용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금액대가 지금 한 2배로 380억 정도가 이제 늘어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용 대비 얼마나 우리 활용 가치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프로그램 자체도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번에 그 중투위에 올라갔던 건 일단 반납이 됐고 이번에 다시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 결정 고시가 확정이 되면 내년 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교육부 중투에 통과해서 설립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6월 달에 그 조건부 수용이 일단 심의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건부 수용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금 현재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특수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이제 일자로 평탄한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진입로 부분도 조금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가 되던데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당초에는 이제 제1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들의 안전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이제 그 내부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과 또 그것까지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과학관 북측에 있는 도로까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을 활용을 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특수학교가 이렇게 건립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정서 들어왔던 이 도로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정 학생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울산시청에 이제 그 시장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거기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내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내부 도로 쪽을 활용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정확하게 된 게 없네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땅에다가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진입로를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까지 안 되면 이제 우리 과학관 북측에 우리 내부 도로를 활용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서
이제 진입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시간을 주시면 아마 그 부분은 근데 어떻게든 해결될 진입로 겁니다.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진입로 부분이 어떤 확정이 되지 않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만약에 이쪽이 되지 않으면 다른 쪽이 어떤 대지를 활용해서 도로로 기부 체납한다 등등 이게 지금 중요하게 어떤 추경이 올라와서 어떤 이게 확인된 게 전혀 없는데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오늘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통과돼야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3급 특수학생들을 위해서는 빨리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예. 저희들도 그 학부형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님들 증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떻게든 빨리 돼야 하는 게 맞지만 이 진척이 너무 늦고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안이 가확정은 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입도로 부분부터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설계 부분은 물론 통과되면은 한다 하지만 이 금액이 한 380억 정도 총 737억인데 기존에 383억짜리가 737억으로 되고 한 350억 정도가 지금 더 증감되는 상황에서 조금 확정된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아쉽는데요.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서 들어왔던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실은 이 진입로 부분에 진정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이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5월 달에도 시에도 계속 전화를 해서 도시계획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올라오면 승인을 빨리 해서 우리가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게 자료가 좀 자꾸 늦다 아직 안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추진 절차에 따라서 토지 적성 평가라든지 여러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설 결정 고시 시설 결정 고시 단계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교육 환경 평가나 도시계획 시설 지정 고시하는 부분하고 제 영향 평가 검토하는 이런 영역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늦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줘서 빨리 좀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한층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다시 의견을 드리고 이 내용의 정립이 과연 오늘 지금 심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해결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참여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의원님 질의사항 부탁드립니다. 이성경 의원님, 예. 우리 교육여건 개선과장님, 예. 저도 우리 앞에 이야기한 우리 천미경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게 제3위 공립특수학교 재산 취득 관계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진입로 문제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세 가지가 첫 번째를 풀지 못한다 그러면은 뒤 두 번째도 힘들다. 두 가지도 또 다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안건을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당초에 이제 제1고등학교 앞 도로를 활용할 계획은 그 도로는 사실은 물론 학생들이 같이 통학하는 도로지만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아니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예, 충분하게 예. 교육청 당국에서 예, 맞습니다. 학교와 또 주변 민원 학부모님들과 함께 충분히 그런 문제를 풀어 나갈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 그것도 해결 못하고 이걸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치대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진짜 어불성설 아닌가?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의회도 시간을 무시해도 주시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3위 특수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승인해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울주 도서관 본관동 정축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족한 그 서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옆에 본관 옆에 동에 예. 정축을 한다. 예. 어? 예. 이게 아까도 검토 보고에서 나와 있지만 수직 정축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도 저번에 현장 방문을 해봤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죠? 예, 울주 도서관장 박종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도서관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보면 지금 현재 116면이 있는데 아주 여유가 있는 그리고 지금 그 건물입니다. 옆으로 아까 짓는다는 게 본관 뒤에 어린이 보존수구라고 경량 철거점인데 그 철거하고 그 포함해서 주차장 일부를 포함해서 또 한다. 들어가지요. 그 그죠? 이야기. 예. 수직 정축은 안 됩니까? 그것도 거기 건물은 튼튼하던데. 본관 건물. 예. 근데 이제 본관이 본관도 일부는 2010년도에 그 증축된 부분이 있고 진짜 관장실을 비롯해서 사무실 쪽에 있는 거기는 한 23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수직 정축은 사실은 조금 어렵고 내구 연수나 이런 거 볼 때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본관과 연결해서 지금 새로 짓는 주차장 어린이집 보존소하고 합쳐서 그 연결해서 연결 통로를 해야 하면 더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더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연결 통로를 본관과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정축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건물 우리가 앞에서 이래 봤을 때 모양도 그렇고 또 좀 이런 아까 관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수직 정치 불가능한 부분도 사실상 진단을 해보고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정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조의 그 내용 연수는 한 30년에서 상한선 50년까지 돼 있는데 이 건물은 32년 정도 돼서 시속 정축해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뒷건물 본관 뒤쪽에 하기로 시설가하고 조금 전문가 검토를 해서 정한 바입니다. 전문가 검토를 해봤다고요? 우리 교육시설가에 자문을 구해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만 구했지 뭐 정확한 데이터가 뭐 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뭐 저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 개인데 이것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예, 우리들 다른 의원님 지사. 예, 안혜령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3공립특수학교 우리가 19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남구위원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그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땅 소유자의 집단 민원 발생 그리고 소송 또한 그 진입도로 확보의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남구위원을 할 때는 남구의회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계획 기관의 실효로 무산이 됐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 뭐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들은 그때 있었고 그 당시에 기억나는 거는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들은 남구의회에서 전원 찬성을 한다라는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사유나 명분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시기가 너무 늦어도 늦었지 진작에 설립했어야 되는 학교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그런 어떤 그 가치에 대한 동의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변경 사유를 여기 적어 놓으셨네요. 토지 소유자의 반대 및 지자체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협의 지연. 뭐 이 부분이 지금 딱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지금 현재는 진입도로 그죠? 부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면 초영역 집안으로 뭐 그런 집안의 문제. 예. 이것 또한 지금 안반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고 거의 변경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과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래서 올리고 여쭙고 있고, 싶은 게 예, 예. 통과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설립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일단 제대로 설립하기 위한 목적이 그럼 제대로 주된- 계획을 세우셔야죠. 예, 이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보시면 무조건 일단 통과하자.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선례로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누가 되지 열심히 않으면- 안 한다는 예,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게, 예.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예. 부분이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이걸 제대로 짓고 제대로 가치를 세우자. 이거보다는 일단 빨리 통과시키자.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왜? 앞에 이미 19년도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지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죠. 진입도로가 확보 안 되면 맹지가 되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지금 올라온 것만 우리가 갖고 보자 이거죠. 예? 올라온 것만 갖고 보면 이게 우리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죠? 토지 확보. 그걸 가지고 보통 공기가 늘어나는 게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죠. 예, 어떤 사업들이나 거진 비슷할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더 달라고 나 이거 못 팔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팔기 힘들다 할 경우도 있을 거고 팔더라도 밀당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고 공기 또한 늘어나는 이유가 토지 매입 때문이다가 거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맞죠? 예, 지금 앞에 사례를 봤을 때는 뭐 소송까지 아니요, 가서 그러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큰데 지금도 그래요.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사유지죠. 지금 도로는 일단 아니 도로도 진입 되어 도로에 있지만 대한 부분 말고 우리가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진입 일단 도로에 대한 부지 제 그거 사유지잖아요. 예, 일단. 맞습니다. 예. 예, 사유지입니다. 예. 올라간 진입 도로에 대한 부분 말고 예, 예, 맞습니다. 예, 매입하려고 하는 예, 부분. 매입하려고 하는 게 사유지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예? 예. 본인들이 안 팔겠다면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학교이기 때문에 뭐 절차는 오래 있냐, 없냐만 걸리겠지만 일단 얘기해 일단 주세요. 수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 부분 부지를 매입 못하는 경우에는 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높나요? 사례가 선례가 많나요? 그렇게 많은 선례는 없지만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소송까지 가고 아니 뭐 그런 그러니까 경우는 지금 있습니다. 보면요. 지금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보면. 이래놓고 어떻게 제3국립특수학교를 추진하겠다는 교육청의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뭔가 준비를 할 때 만약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저희들하고 소통한 적 있어요? 일단 나름대로 의원님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제3국립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의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 있었나요? 일단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설명을 했다고요?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설명을 했다고요? 언제 했어요? 저번 주에 위원님 개별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이나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이성용 부의장님 의회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똑같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뭐 꺼다놓으면 보실 줄 아십니까? 예, 부족했다면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통과의 목적밖에 안 된다. 제대로 설립할 수 있는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통과시켜놓고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되겠다.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지금 이게 보면요, 아이들이 장애 학생들이 기다리고 학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건 그건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예. 정말 빨리 학교가 들었었으면 좋겠다. 제 딸님 친구가 그래요. 그렇지. 그 부모님들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단 그 위치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뿐만이 아니라 집안도 그래요. 집안도 이거 안반이면요, 소음, 분진 등등 발생 안 하겠어요? 일단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위치 말고는 남구에서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너무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죠. 왜 안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도움을 요청을 안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참, 과장님, 전 참 이게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게, 제3국립특수학교 이제 추진되는구나, 우리 의원님들 다 동의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음에 또 다 보충해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면 결국은 똑같은 사례로 선례처럼 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앞에 좋은 선례였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잖아요. 특수학교 설립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입도로 부분은 정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조건부로라도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그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냐고요. 왜? 의회하고 소통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저희 그렇게 못 믿었습니까? 아니, 저희들 나름대로 소통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에 열심히 하시고 등등 다 좋은데요, 제대로 된 사업 계획과 제대로 된 추진 계획들을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힘들면 또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고 또 다른 방안들을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요, 여기 의원님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대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다른 또 의원님 질의사항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의원님. 오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제3 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당초에 야암동이죠, 했던 부분에서 생긴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옥동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 생각이 들고, 물론 앞에 의원님들이 지금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어떤 부분을 좀 들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학교를 하나 짓는 데에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많이 걸림돌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민원 제기랄까,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뭐 이런 부분들에서 확 막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지금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용하면 되지 않느냐, 뭐 수용해가지고 또 반대를 하면 또 소송 가는 것은 일반적이고, 물론 도시관리 계획이 꺼져 버리면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이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 자체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 수용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더 큰 것은 그만큼 기간이 지연됩니다. 엄청나게 지연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뭔가 협의를 하고 해서 부족 부분을 시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뭐 이게 좀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뭐 그런 거는 없고 전체적인 하나의 문제점을 던져놓고 뭐 시간적인 어떤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앞에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그런 사업비에서 거의 뭐 2배 넘잖아요, 그죠? 예,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304억에서 지금 뭐 383억이나 또 증가가 된 부분들이고, 물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토목비나 이런 부분, 경사가 워낙 짙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뭐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여건개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게, 당초에 야암동에서 지금 잘못돼서 옥동으로 왔는데 또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안대령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이런 생각들은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될 거야. 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될 거야. 반대 안 할 거야.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신 거예요. 무조건 되겠지. 야, 이거 어떻게 반대해? 야, 이거 반대하면 니네들 역풍 맞는데? 아이, 무조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먼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특수학교 짓는데 그냥 된 시도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수영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도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돼야 되는 지금 부분이고, 예. 이 부분을 통과시켜달라 하는 부분들은 늦어지니까 통과시켜달라 하는 건데, 결국은 수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절차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 모든 게 다 지연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들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할 때에는 토지하고 연면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겠지만 가격이 383억 7천만 원 정도, 383억 정도 됐고요. 또 2022년도 11월 달에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에 보면 지금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그 일대인데, 그때는 641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오늘 갖고 왔는 거 보면 또 737억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토지 부분이 2022년 11월 달에는 미래 세안에서 감정을 했을 때는 72억 7천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9억으로 약 한 20억 이상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들은 토지 감정을 할 때는 아직 가감정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평당 어떻게 할 것,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특수학교 설립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이제 뭐 업체 그 가감정 평가를 물어보니까 한 요 정도 금액이면 살 수 있다고 저희들이 의뢰를 받았어. 그러면 이번에 공유 심의에 올렸던 요 49억 원 예. 최근에 예, 최근입니다. 감정과를 이야기하는 예. 거다, 그죠? 예, 예, 예. 근데 뭐 돈이 너무 차이 나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일단은 이제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정한 금액이 있는데 이제 오늘 본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 반대 소송도 있고 했지만 또 초연약 기반 때문에 또 보류 우리가 그때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또 안반이 또 이렇게 많아가지고 공사비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예. 우리가 땅을 할 때 그만큼 우리가 안목이 없습니까? 일단 당초에 한 부지는 초연약 집안은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제 취소를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짓고 난 뒤에도 이게 건물이 이렇게 침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용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 돈은 좀 들겠지만 뭐 집안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뭐 경제성 논리에서는 저희들이 뭐 그쪽을 추진하는 게 낫겠지만 그런 안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공사비는 과다하지만 아니 201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야암동에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옥동으로도 왔다. 그래서 옥동에 하면 2028년도에 개교한다. 예. 그러면 2019년도, 2028년도 하면 약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는 것이 꼼꼼하지 못하다. 돈이 뭐 1억 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2배 이상 뛰 올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고 지금 나라 재정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고 지금 일선에 있는 현장에는 돈이 없어가 전기세가 지금 25%씩 올랐는데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반 학교와 다르게 이제 특수학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경제성 논리보다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에 뭐 예산보다는 일단 특수학교 설립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예. 그 우려하는 부분이 행여나 또 야암동 될까 싶어서 이왕하는 김에 좀 꼼꼼하게 좀 어느 정도 된 시점에서 우리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다른 의원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찬반 의견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그리고 제73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5호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도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복지 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먼저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복지 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제출일자는 2023년 8월 23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복 등 구입비 용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고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부침의 개정 자료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복지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한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복지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학부모 부담을 들어주고자 교복 구입비는 전국적으로 무상 지원이 활성화되었으나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체육복에 대한 지원은 없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언론과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복은 코로나19로 탈의실 등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교복을 대신해 등교시 착용하는 복장으로 일상화되었으며 교복에 비해 활동 편의성과 무난함으로 학생들이 자주 착용하여 2-3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도 있어 왔습니다. 이에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울산교육청도 본 조례안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고 전가 학생 배치 계획을 통해 비용 추계를 하는 등 절차적 타당성도 확보하였다 판단됩니다. 다만 복지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장기 재정 확보가 필요하고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체육복비 무상 지원 단가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과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계일 의원님. 오늘 복지 정진 조례 일부 개정안하고 또 뒤에 있네, 그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재정과장님, 네. 지금 우리 교육청 재정이 좀 어떻습니까? 지방재정 교부금이 세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약 2천억 정도 감소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엄청나게 크다, 그죠? 네. 전에 우리 지방재정 교부금을 이제 대학교까지 확대해야 안 되겠느냐라는 논의가 나왔을 때, 각 지방 교육청별로 줄어드는
그 금액을 뭐 대충 산출해 봤을 때에 울산 같은 경우는 한 700~800억 정도로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거의 3배가 지금 줄어든다, 그죠? 자, 오늘 이 학생 복지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고 제가 그 우리 복지관님이 한 달 전에 이거 제가 보고 왔었죠. 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시기상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울산시의 그 재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요. 근데 이걸 좀 더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뭐 소통이라면 소통이랄까 상의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조례를 올리는 게 맞지. 그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소통을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두 조례 다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를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일부 학부모들이 볼 때 뭐라고 비치는고 하면은 재정이 2천억이나 준단 말이죠. 예? 그런 와중에서 이걸 우리 의회의 부담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학부모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 6명이 학교 복지 예산 깎았다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우리 지금 한 5년간 추계해 봤을 때 한 얼마 정도 듭니까? 금액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네, 지금 두 개 다 두 사업 다 하면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되고요. 그러면 5년이면 250억 정도. 우리 과장님 낼 거예요? 2천억씩 줄어드는 마당에? 과장님이 뭐 지원할 거예요? 이 조례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시기상조가 필요하고 재원이 아까 우리 검토 의견에서도 충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원이 확보된 후에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에?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가 쭉 보면은 그 교복과도 관련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학교에 교복 자유로 하죠? 교복을 착용하도록 아니 되어 그게 있는데 체육복을 일단은 입어도 편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권장이잖아. 그래서 일선 학교에 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교복 입는 애들이 많아요. 체육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학교장의 어떤 제란이 따라가지고 뭐 착용을 등교 때 하고 안에서 활동할 때는 아니 이거 자율적으로 체육 하라고 이렇게 시간에 하는 경우가 체육 있습니다. 활동을 할 때 체육복을 입는 건 당연한 거죠. 예? 등교 하교 할 때도 체육복 입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 자체도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은 당연히 교복을 입어야죠. 체육 활동할 때 체육복을 해야죠. 교복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이? 과장님, 학생이 교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학생다움을 그러면요. 그 학생다움을 지켜주는 게 우리 뭐 기성세대잖아요. 그리고 교복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정리가 안 됐죠. 지금 우리 25만 원 지원하는 거 전국 꼴찌죠. 교복 부분은 올해 본회산에 시청과 협의해서 5만 원 인상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는 그것도 예산 편성돼봐야 아는 거고, 그게 뭐 구두로 지금 뭐 합의한 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하고자 이렇게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교복에 대한 부분이나 전국 꼴찌 안 하게 신경 쓰세요. 2학 1급 뭐 올바르게 추인을 뭐 하시려면은. 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복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재정이 체육복이죠. 체육복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조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교부금이 2천억 이상 줄어들면서 지금 학교에 무슨 공문 뭐 보냈어요. 10% 이상 사업별 예산 삭감 또는 절감하라고 했지요. 그 부분은 저희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을 실한 적이 없고요. 아니 일단 그래 공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10% 정도. 아니요, 그 부분 아직까지 저희가 뭐 명사해서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럼 뭐 저 2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줄면은 당연하게 뭐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학교 운영비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자체 예산을 갖고 그러면 아까 저기 불필요한 교육청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아까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기금에서 쓰겠다? 그게 뭐 기금에 쓸 돈이에요? 아니 그 부분도 뭐 그래서 네. 저는 이 체육복에 대한 부분을 반대는 하지 않지만은 검토 보고에 있었던 것처럼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될 때 하는 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요, 우리 6명의 의원님을 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세요. 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은 일부 학부모들이 뭐라 하겠어요? 에? 교육위원들 6명이 학교 그 학생들을 위한 복지 예산 깎았다고 이야기 뭐 할 거잖아요. 왜 그렇게 갈등을 유발합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뭐 질의하세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아, 예, 안대령 의원님. 예, 조례 준비하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그 의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내년도 우리 예산 자체가 큰 폭으로 삭감이 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을 우리가 보고 나서 지급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들은 크게 봐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큰 틀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의무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는 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시도를 보니 꼭 우리가 입학식에 맞춰서 지급 안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입학식에 맞춰서 꼭 지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신입생이란 경우는 그 한 해 다 신입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이지 취지나 목적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체육복 자주 입고 다니거든요. 그 부분이 교복에 대한 편의성이나 무난함이 체육복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복도 좀 편의성이나 무난함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일단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뭐 아까 강대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기부금이 감소 앞으로 된다 해서 우리 교육청의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출산으로 해가지고 생산 인구가 감소한 국가적 위기에서 이 극복을 위하여 뭐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도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재정 기부금 또한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이 됩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인구 감소가 그 중에 가장 원인으로 차지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경감하고 또 다자녀 지원을 또 확대해서 인구 증가를 촉진시키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의원들은 그 취지나 목적만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 예산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에 대한 큰 고심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이 일부가 예산에서 빠져들어갔을 때 반대급부로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죠.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의원들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강대열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여과 없이 나간다 하면 결국은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우리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도 안 쓰네? 라는 부분으로 곡해하고 오해할 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취지나 목적은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살펴야 될 부분,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이 시점에 과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을 넘기고 나서 추경 때 갈 수도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리 의원님. 예, 최미경 부의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생복지정지위원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뭐 검토를 합니다만은 이 체육복의 어떤 구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앞에 말씀하신 의원하고 동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우리가 전국적으로 무상 지원을 이제 활성화하고 있지만 이 체육복을 지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일단 무상하는 이 지원에 대한 우리가 현실성이 맞는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 다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저는 좀 교복 착용을 좀 선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육복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지금 그 체육복을 입는 학교가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밖에 나왔을 때도 보면은 체육복 입고 다니는 게 물론 편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교복을 착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 착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에서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체육복의 그 지급 방법이나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그때 보고가 왔을 때 학부형들에게 10만 원씩 드리는 거로 그렇게 현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현물이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별로 각 다르기 때문에 체육복 자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에 맞춰서 학교장이 체육복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급으로 인해서 만들어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더라도 저는 현금보다는 무조건 현물을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아주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 서로 어떤 사전 의견 수렴이나 사후 관리 방안이 좀 확실히 됐을 때 지급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를 표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현금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그 체육복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 해서 전체 학교가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정해가지고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고, 또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 어느 곳에 가서 편하게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부모 편리성 부분에서 현금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받았고 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는 그 안은 일단은 현물로 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하나들 더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금이 나가면 몰라도 이게 학부모들한테 현금을 이거 지급한다는 자체가 좀 모양새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잘못 오해가 되면 이게 무슨 선심성모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기 때문에 지급 방식은 저는 현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사항. 예, 전성현 의원님. 예. 네, 권순용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출산율도 이래서 여러 가지 또 부모님들 경감을 해주시려고 이런 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거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반대하는 분은 없다. 요거는 분명히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먼저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교복 착용 관련해서 뭐 학교장 재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그때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지금 사회에 우리 교육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게 교권 침해 아닙니까, 그죠? 교복을 입고 선생님을 바른 자세로 맞이하는 것부터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복은 체육 시간에만 입고 등하교 수업 시간에는 우리 교복을 바르게 입고 선생님을 바른 자세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지금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지만 이 체육복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한 번 지원이잖아요, 그죠? 입학할 때. 신입생. 네, 신입생 때. 1회 지원. 네.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사교육입니다. 왜? 공교육이 지금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에 비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100만 원씩 들어가요. 좀 관심 많은 부모들은. 그래서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집에서 아들 못 보고 밖에 나가지고 엄마도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만 원 체육복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폭 넓게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공교육이 좀 우리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뭐 차라리 또 그 방과후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학부모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뭐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뭐 이게 다 이렇게 되고 하면 필요는 하겠지만 이건 너무 좀 쉽게 안일하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저희도 의원님처럼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우리 학부모 부담하는 있는 경비도 교육청에서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지원함으로 해서 나중에 학부모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2023년도 우리 검토 보고서에 보면 타 시도에 우리가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이제 지금 4군데 지원을 하고 있고 부산교육청이 2024년도에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도 보면 인천교육청은 현물로 7만 원, 10만이 아니고 7만 원. 그다음에 경북교육청에는 진로 탐색이라든가 또 학습 준비금 포함해서 20만 원. 경남교육청에는 초등학교 5만 원, 중학교 7만 원, 고등학교 8만 원으로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좀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체육복 안 입는 학교도 있습니까? 체육복을 전체 다 학교가 입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일부 학교는 사복으로 체육복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복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에도 이 체육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저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건승영 의원도 그렇고 강대기 의원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 학교 갈 때 체육복을 입고 가서 정문에서 좀 벌을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교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학교의 자랑이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피아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왔을 때는 아까 우리 우산교육청이 교복비를 조금 작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깊이 고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만 체육복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여러 가지 대한민국 우리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래도 좀 늦지 않지 않습니까? 17개 중에서 이제 기껏 해봤자 4개고 그것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 재정 수위를 보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면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찬반 의견이 부분적으로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그리고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286호 없습니까? 예, 그럼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복지정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반대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도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같은 부서 소관으로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원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한 행정국장께서 발언되어 놓으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제출일자는 2023년 8월 23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학생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을 말한다로 변경하여 첫째, 둘째 학생까지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그 밖에 다자녀 학생 적용 범위 등 조례 띄어쓰기 및 문장 표현 정비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부침의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전무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학생을 재정의하여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은 출생률의 저하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증가로 전체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특히 젊은 연령의 인구 유출로 학령 인구 감소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제2조 제1호의 다자녀 학생을 재정의하여 현행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서도 상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울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개년 동안 매년 40억 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소요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혜택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대령 의원님. 우리 재정복지과에서 올라오는 그 조례나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 그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찬성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실 거면 저는 뭐 둘 이상이 요즘은 다 트렌드 자체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 세 이상의 자녀를 지금 둘 이상으로 바꿔서 실시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일반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뭐 대전광역시나 경상북도 그리고 제주특별시는 뭐 단서 조항이 있지만 둘 이상의 자녀로 양육하는 가정에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 부분 또한 그래요. 우리가 뭐 아까 우리 체육복에 대한 부분과 같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는 불확실함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저는 앞에 그런 이유로 조금은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추계를 해서 당초에 예산을 짜고 계획을 잡을 때 뭐 저는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분으로 뭐 해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기의 문제지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 부분을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지급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니 내년도에 셋 이상의 자녀든 둘 이상의 자녀든 있는 가정에 좀 도움을 드리고 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4개 시도가 두 자녀로 기준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학생교육비 항목이 많습니다. 다 지원을 못하고 항목 그 부분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은 둘 이상으로 가고 싶다라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또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니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도 늦지 않다. 같은 마음입니다. 과장님과. 더 주면 좋죠. 복지라는 부분이 더 주면 좋은데 예산이 과다하게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족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국가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두 자녀도 완화를 하였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가 17개 시도가 개정이 17개 시도 중에 14개 시도가 조례가 있고요. 부산은 조례 제정 검토 중에 있고, 그 나머지 4개 시도 외에 또 4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 시에서 주관해서 시원 발의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출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그 힘든 시기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만큼은 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세 자녀에서 첫째 주택 지원하는 것만큼 지원하고 두 자녀를 확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추후에 조금 더 예산 부분을 고려해서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두 자녀 이상으로 가는 부분들도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 주저주저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내년도 총 예산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고뇌하시고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하고,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은 내년도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뭐 이걸 지급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가치와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좀 보고 지급을 해도 늦지는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게 되네요.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이유는 없습니까? 잠깐만요. 아, 예. 우리 재정복지과장님의 이야기를 앞에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어떻든 간에 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맞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2천억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그 교부금이 자꾸 이렇게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운운을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재원이 확보된 후에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아시죠? 네. 거기에 10조에 보면은 경제적인 어떤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으면 울산시, 특히 임신, 출산, 양육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저출산을 지금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1년에 대한 그런 조례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각 전국 전체로 20년 넘게 저출산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 0.7명이 무너졌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조례에 대한 첫째, 둘째까지 물론 주면 좋겠지만은 저출산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어떤 그 맥락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앞에 그 의원님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재원이 확보된 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 많이 하시고요. 이런 복지, 학생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조례를 올려가지고 우리 교육청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교육의원들이 학생들 복지 예산 안 준다고 그렇게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상입니다. 일단은 시도별로 다자녀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셋째 이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산광역시 포함하고 10개거든요. 지금 현재 그죠? 그리고 또 조리가 없는 것이 지금 3개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가 하고 있는 정책의 잘했던 잘못했던 그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 우리 애들에 대한 보지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한 2-3가지 지금 타 시도에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간에 찬반 의견이 부분적으로 있었으므로 또 지방자치법 이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반대 7명으로 6명으로 출석인원 과반수에 미도달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명 갔습니까?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 인원 과반수에 미도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8호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제출일자는 2023년 8월 23일이며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용어 등을 순화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1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시행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단순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 법령 및 조례의 조문 오기, 인용 법령 오기 사항과 조례 속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용어 등을 순화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부분은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배 및 타 조례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일괄 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시민 누구나 조례를 쉽게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일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종 제4항 의안번호 제288호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교육청에서 정책 추진을 함에 있어 세밀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